미국 여론이 하비에르 마스체라노 감독의 전술적 실수나 리오넬 메시의 부진을 분석하느라 바쁜 가운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또 다른 한 인물을 향해 거센 비난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드리고 데 파울입니다. 분노의 중심에는 생중계 화면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후반 20분, 65분 인터 마이애미가 1대 0으로 끌려가며 위험한 코너킥 상황을 막아내야 했던 순간 중계 카메라에 기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메시의 호위무사라 불리며 투지와 강철 같은 멘탈로 유명한 로드리고 데 파울이 오히려 LAFC의 주장 손흥민에게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입을 가린 채 대화를 나누었고 데 파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한국인 공격수의 어깨를 친근하게 톡톡 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진은 즉각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라이트 팬들이 데 파울을 향해 달려들어 팀이 굴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웃고 떠든다며 팀의 자존심을 저버린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대편 구석에서 메시가 부진으로 인해 잔뜩 찌푸린 채 극도로 분노하고 긴장한 모습과 대비되어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믹스트존 공동 취재구역에 들어선 2022년 월드컵 우승자는 결코 피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폭풍 속에서도 데 파울은 그 사진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논란이 된 그 미소를 이용해 손흥민이 미국 무대에 가져온 위대한 축구 철학의 실체를 벗겨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극단의 대비, 무장 해제된 호위무사 대 파울을 향해 도발적인 첫 질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왜 러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왜 유럽에서 하던 것처럼 거칠게 플레이하거나 손흥민을 도발해서 길을 꺾지 않았나요? 데 파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아낸 그는 수많은 큰 경기를 치러낸 전사 특유의 기백으로 고백했습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춤을 추고 있는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를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는 자신과 인터 마이애미 주장의 심리적 차이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 메시는 왕의 압박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제국 전체와 리그의 기대감을 짊어져 넣어야 하죠. 그러니 공격 시스템이 망가지고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러가 분노하고 답답해하는 건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수비하는 전사의 관점에서 경기를 봅니다. 제가 중원에서 박자를 놓쳐 공을 빼앗겼을 때 37분 첫 실점 상황. 손흥민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공을 탈취해 치명적인 어시스트를 날렸습니다. 보통의 상대 공격수라면 제 실수를 응징한 뒤 뒤돌아서서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해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 투쟁 본능이 깨어나 경기 끝까지 거칠게 플레이하며 그를 사냥을 했을 겁니다. 데 파울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달랐습니다. 도발하는 대신 동료를 향해 가볍게 미소 지은 뒤 곧바로 뒤돌아서서 다음 플레이의 템포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토록 순수하고 절대적인 집중력은 제 안의 모든 폭력적인 무기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상대가 지성과 침착함으로 축구를 할 때 피치 위에서 씩씩거리거나 악의를 품고 달려드는 것은 갑자기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고 유치한 짓이 되어버립니다. 손흥민 앞에서 제 분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코너 플래그의 속삭임, 65분의 미소를 해독하다 프로의식 없이 실실 웃는다는 비난을 박살내기 위해 데 파울은 65분 코너킥 상황에서의 짧은 대화 내용을 직접 공개하며 전술적 전문성에 대한 절대적인 경의를 증명했습니다. 제가 그 사진에서 왜 웃었는지 알고 싶으시죠? 데 파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코너킥을 기다리면서 소니에게 다가가 입 모양을 읽히지 않으려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순수하게 전술적인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세상에, 소니, 솔직히 말해 그래봐. 도대체 어떻게 50cm도 안 되는 그 좁은 틈을 보고 내 가랑이 사이로 마르티네즈에게 킬 패스를 찔러 넣은 거야? 라고요. 소니가 저를 돌아보더군요. 데 파울이 감탄 어린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더니 아주 영리한 미소를 지으며 어설픈 스페인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드리고 네가 최고 속도로 나한테 달려들 거란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 넌 항상 너무 열정적으로 뛰잖아. 난 네가 한 발짝 내딛기만을 기다렸을 뿐이야.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데 파울이 인정했습니다. 씁쓸함과 경탄이 뒤섞인 웃음이었죠. 그는 피치 위의 공간적 국면만 읽은 게 아니라 저 개인의 심리적 습관까지 완전히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거칠게 달려드는 유형의 홀딩 미드필더라는 걸 알고
제 그 특징 자체를 미끼로 삼아 패스기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찰나의 순간에 작동하는 컴퓨터 두뇌와도 같은 월드 클래스급의 계산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가장 겸손하고 유머러스한 태도로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미소 지은 이유는 뼈아픈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운이 좋은 놈이 아니라 진짜 천재적인 두뇌에게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진정한 천재에게 진심으로 패배했을 때 미소를 지으며 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문명화된 반응입니다. 행복한 축구의 철학, 파괴 대신 즐거움을 미소의 진정한 의미를 해독한 후 파울은 인터뷰의 차원을 다른 공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전광판의 건조한 숫자를 넘어 상대에게서 느낀 스포츠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너무 과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군중은 이것이 기나긴 시즌의 첫 라운드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0대3 패배가 세상의 끝은 아니며 인터 마이애미의 우승 경쟁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월드컵 우승자가 차분하게 상황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프로 선수로서 제가 진심으로 행복감을 느꼈던 것은 바로 행복한 축구를 선사하는 사람과 같은 피치 위에서 뛰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이나 제 고향 남미의 축구 환경에서는 승리에 대한 압박감과 언론의 적대감이 때때로 축구를 유독한 전쟁으로 변질시킵니다. 선수들은 찡그린 얼굴로 피치에 나서고 승점 1점을 위해 기꺼이 서로를 파괴하려 듭니다. 데파울은 LAFC 주장의 철학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눈부시고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축구를 보여줍니다. 그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뛰고 동료들에게 어시스트를 제공하며 깊숙이 내려와 수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게임을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해냅니다. 손흥민처럼 다재다능하고 페어플레이를 하는 슈퍼스타를 상대로 직접 부딪히고 제 한계를 시험받으며 뛰는 것은 개막전의 승점 3점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제가 어릴 적 왜 축구화를 들고 피치로 나갔는지 그 이유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로 공과 함께하는 순수한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챔피언의 결론, MLS는 손흥민에게 감사해야 한다. 긴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로드리고 디 파울은 손흥민이 MLS 전체와 상대 선수들에게 가져다준 거대한 무형의 가치를 단언하며 핵심을 찔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처참하게 패배한 인터 마이애미를 보았을 겁니다. 데파울이 자랑스럽고 확고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를 통해 내일 더 강해지고 더 독해질 인터 마이애미의 모습도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손흥민 덕분에 우리는 현재 이 리그의 최고 한계선, 즉 천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승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의 수준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호위무사의 마지막 선언은 선언문처럼 단호했습니다. 피치 위에서의 제 미소는 결코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챔피언으로서 오늘 당신이 나보다 훌륭했다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LAFC라는 클럽의 수준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MLS 전체의 기술, 전술, 그리고 경기 태도의 기준을 한 단계 더 프로페셔널한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앉아 질투하고 분노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대신 우리 모두 선수, 관중, 그리고 주최 측은 그가 이곳에 와서 뛰기로 결정해 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반응 및 결론 로드리고 디 파울의 철학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은 최악의 비난 여론을 즉각 잠재웠고 동시에 세계적인 축구계의 위대한 지성들로부터 열렬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호르헤 발다노 1986년 월드컵 우승자 및 축구 철학자 슬래시 엘 파이즈 기고 로드리고 디 파울은 성숙한 남자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자신이 진정한 마스터와 검을 맞대고 있음을 깨달은 전사의 미소입니다. 축구에는 이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의 행복한 축구에 대한 파울의 해석은 갈수록 잔혹하게 상업화되어가는 현대 축구계에 던지는 값진 교훈입니다. 피파 그레인지 박사, 전 프리미어리그 스포츠 심리학자. 손흥민이 파울의 열정을 읽어냈다는 것은 그가 피치 위에서 상대의 심리를 프로파일링하는 감성지능, EQ과 능력이 극도로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는 공격성에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공격성의 힘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파울이 웃은 이유는 자신이 그 덫에 너무나도 멋지게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후반 20분, 65분의 사진은 삼류 언론의 불쏘시개가 될 뻔했지만 로드리고 디 파울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 스포츠맨십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남미의 끓는 피와 아시아의 고요한 지성의 충돌은 숭고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디파울의 미소야말로 손흥민의 압도적인 실력과 인품에 바치는 가장 고귀한 메달이었습니다. 콜리슴의 믹스트존은 로드리고 디파울의 굳건한 발걸음과 함께 기나긴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는 승점 3점을 가져가진 못했지만 거대한 교훈을 얻어갔습니다. 2026 MLS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이 패배를 마주하는 방식을 볼 때 이 리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양강 구도를 지켜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왕 메시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최고 존엄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다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